그렇죠. 이 약선을 이용한 건강기능식 그 한 장 넘겨봐요. 넘기고 연구의 이론적인 배경도 넘겨요. 읽어보시고 쭉 넘기다 보면은 페이지가 저 위에 되어 있네. 맨 위에 195 넘기고 196이라고 되어 있어요. 맨 위에서 봐요. 페이지 찾았지? 4가지 성질로 분류한 약선 식품의 종류와 작용 이런 것을 참고가 돼요. 그래서 한량, 차거나 시원함 이런 뜻인데 일반적으로 열을 내리고 해독작용이 있고 음액을 자양하고 피를 시원하게 한다. 주로 열성체질이나 열성질병에 사용되는 식품들인데 그게 한량이라고 그랬죠. 한성식품이 있고 량성식품이 있어요. 한성식품은 뭐냐면은 차가운 걸 한성이라고 하고 량성식품은 시원한 거예요. 서늘한 거, 시원한 거. 그럼 거기 보면은 한성식품이 쇠기름, 여주, 쓴바귀, 연근, 게, 소금, 된장 이렇게 계속 나오잖아요.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식재료들이니까 이거 잘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이게 속에 열이 많은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식품을 권하는 게 낫다. 그 다음에 량성식품은 이제 시원하고 서늘한 거. 그래서 가지, 무, 유채, 시금치, 비름나물, 미나리, 글씨가 작아서 안 보여. 조, 보리, 녹두, 냉이 이런 것들이야. 이게 다 참고로 이런 것은 생활의 지혜라고 알고 잘 알고 계셔. 그 다음에 밑에 온열, 따뜻하거나 뜨거운 거. 온은 따뜻한 것이고 열은 뜨거운 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양기를 도와주는 혈액순환을 시키는 건데 온성식품에는 뭐가 있어? 부추, 소해향, 생강, 파, 갓, 향채, 마늘, 호박, 모과, 수수 이런 것들이고 따뜻하다 이거예요. 온성은. 그 다음에 열성식품은 뜨거운 거예요. 열성식품은. 그래서 그거 뭐예요? 겨자, 육개. 육개는 계피나무의 속에 있는 부분, 속부분, 계피나무. 계피는 열성식품이야. 뜨겁게 해줘. 혈액순환을 시키기 때문에 육개만 그런 게 아니라 계피나 계지라는 것도 있어. 가지. 다 여기에 해당돼요. 후추, 산초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평은 차지도 뜨겁지도 않고 평이한 식품을 말하는 거야. 그것은 양파, 고구마, 무시, 호박씨, 감자 이걸 잘 기억을 해두고 식구들을 뭐 요리할 때 참고로 하라 이 말이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편두가 뭐예요? 네? 편두가 뭐예요? 토란. 인내, 편두, 토란 다음에 평성식품의 편두. 나도 처음 듣는 거예요. 이따가 내가 찾아볼게. 쉬는 시간에. 콩 같은데. 편두는 자,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겨요. 그 다음에 5가지 맛에 따른 약선식품의 종류와 그 작용. 그러니까 한방에서 5가지 오미라고 그래.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오미 중에서 쓴맛. 이게 고라고, 한자는 고라고 되어 있어. 쓴맛. 단맛은 감. 그 다음에 매운맛은 신. 짠맛은 함. 신맛은 산. 이런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통의학 측면이고 그 다음에 현대 연구 측면 이것도 같이 한번 참고로 잘 알아둬요. 읽어보면 뭔 말인지 알아. 한 장을 넘기면 중국 본초학 문헌에서 밝힌 약선식품의 치료작용인데 산풍, 한류 이제 풍을 흐트러버리고 그 다음에 차가운 것을 아이고 잘 안 보여. 차가운 종류 그렇게 쭉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다 알고 계시고, 이것은 알고 있어야 돼. 저 밑에 두 번째 칸에 보혈류라고 그래 있어. 보혈류. 피를 만들어준다는 뜻이야. 피를, 혈액을. 오디, 여지, 잣, 목이버섯, 시금치, 당근, 돼지고기, 양고기, 소간, 양간, 해삼, 자라 이런 것 등이 그런 역할을 한다. 한 장을 넘겨요. 표 4에 가서 약선 재료로 사용이 가능한 한약재의 기능별 분류라고 그래요. 보기류라는 거는 에너지를 준다는 거야. 힘을 주는 것을 기라고 그래. 보기. 보혈류라는 것은 피를 만들어주는 거. 어? 주원료, 부원료 이게 다 나오는데 가루 속에 들은 건 부원료, 가루 속에 안 들어있는 건 주원료. 이게 주된 작용을 하는 것을 말하고 부원료는 그것을 보조작용을 해주는 거예요. 부원료는. 이제 그렇게 알고 계시고, 보혈류, 그 다음에 밑에 보양류가 있지. 보양류. 토사자로 나오는데, 근데 그 보혈류에서 잘 알아요. 백작약이 나오죠? 그 다음에 백작의 그 온보식품에 당귀, 하수오, 용안육, 숙지황이 나오지. 이게 주로 많이 쓰이는 게 바로 쌍화탕이에요. 쌍화탕은 백작약과 백작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숙지황이 들어가야 되고, 그런 것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 그것도 알고 계시고, 보양류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정력제야. 양을 북돋아준다 하는 것은 정력을 좋게 해준다는 뜻이고, 보양류, 보음류는 거꾸로 음액을 채워준다. 이것은 여성들을 칭하는 거예요. 보음류, 여성에 해당이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습류, 청혈류 이제 쭉 봐요. 보시고 맨 밑에 거풍습이라고 나오지. 거풍습. 이게 풍이 온다는 거 있잖아. 풍할 때 풍. 그것을 제거한다는 뜻이야. 한 장을 넘겨요. 계속 되는 건데 앞에 거 하고 쭉 읽어보시죠. 이게 정리를 잘 해놓은 거야. 그래서 내가 필요로 할지 몰라서 해놓은 거니까 참고로 집에서 응용을 하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항암, 약초 및 완미단가 있습니다. 이게 약초 중에 한약재 또는 약초 중에는 항암작용을 하는 게 많아요. 뭐 한두 가지도 아니고 참고로 이렇게 조사해 놓은 거니까. 이렇게 또 인쇄가 안 된 게 들어가 있네. 그것도 그래? 인쇄 안 된 게 있어? 두 개나 들어가 있어. 이것을 무시하고 그냥 밑에 페이지만 잘 보면 돼. 쭉 보시고 사쪽을 말해. 사쪽 밑에 맨 밑에 저 페이지가 나와. 쪽수가 사쪽에 보면 항암 약물의 종류가 나오죠. 위암에 효과적인 한방 항암 약물 해가지고 등리근, 발개, 수홍화차, 백화사설초, 한련초, 천수엽, 완음자, 그 다음에 아우 잘 안 보여요. 이제 눈이 흐려져가지고 큰일 났다. 배경, 연잎. 그 다음 두 번째 폐암에 효과적인 거는 천문동, 하고초, 삼회, 배경, 태모, 백문동, 어성초, 등리근, 의인, 천수.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알기는 알아야 돼. 이게 어디 좋다, 폐암, 위암, 이게 어느 암에 좋은 것은 어떤 약초다 이런 것 정도는 참고로 이건 통해서 알고. 사실은 등리근이 뭐고 발개가 뭐고 그런 걸 모르거든요. 그거 찾아봐. 어떻게 생기는지 모른다. 이게 나도 설명을 못해. 생긴 것은 어떻게 해봤어? 그래서 인터넷 폐암에 있다는 거는 그 명문동, 의성초, 명문동은 자네 집 앞에 있더라. 나주. 우리 집 앞에 있는 게 아파트에도 사방도 많아요. 명문동 뽑으면 뿌리에 조그마한 혹이 여러 개가 있지. 이게 명문동. 기관지 폐에 좋은 거예요. 이게 원래 명문동. 그 다음에 간암에 효과적인 거 인삼, 박묘, 반지령, 오미자, 서명. 여기 잘 모르는 것들은 다 그 한방 용어 해설집이라든지 또는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대장암, 직장암 효과적인 거 쭉 보시고 한 장을 넘겨요. 엄청 많지? 네. 엄청 많아. 이게 7번에 이거 자궁경부암 아니에요? 고쳐 자궁이야. 고쳐 자궁경부암. 근데 천남성은 아예 손도 대지 가장 강한 독성 약초예요. 손만 대도 문제가 있어. 천남성 옆에는 가진 거야. 근데 희한하게 산에 가서 야산에 산삼 발견할 때 보면 그 근처에 천남성도 많아. 예, 독초니까 조심하고. 그 다음에 쭉 다 읽어보시고. 교수님 비이담이 뭐예요? 네? 어떤 거? 코비자에 뭐. 저 안 가려고 그랬는데 코에 있는 아무도 저 잠깐만요. 나 저쪽 회사 가서 얼굴이라도 봐야 된다고 오라가니까 카페 주고 가는. 아니 다 입금 시켜놨으니까 그냥 가서 드시면 하면 돼. 다 정리해놨어 다. 그거 안 와? 나 못 와. 네, 가세요. 아이고. 저는 지하철 타고 저기 오는데. 내가 문제지. 지하철 타고 이따가 여기서 어디지? 호구포역까지 그 시내버스 탈 때 나 태우고 와. 시내버스 타본 적이 없어. 거기까지만 가면은 나는 내 택시 타고 내 뺄라니. 호구포까지? 응. 우리 남동 인더스트리. 거기까지 가. 거기까지. 택시가 거기 가야 있어. 여기 안 돼. 그래요? 택시가. 아, 그러니까 시내버스 나 태우고 가라니까. 알았어요. 돈도 거기서 내고. 알았어요. 공짜 좀 따라가. 택시를 부르면 안 돼요? 아 여기는 없어요. 인천. 카카오. 안 돼. 여기는 인천은 개판이. 그래요? 내가 센 곳에 있어. 1시간 동안 쫙. 그래 쭉 다 읽어보시고 쭉 넘겨봐요. 그런데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 넘고 6쪽을 봐요. 6쪽. 약용식물 정의라고 나오지? 네. 그거 읽어나가는 가운데 쭉 7쪽을 봐요. 7쪽에 그 대여섯 줄 내려가면은 중요한 것들이 있어. 읽어봐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자생식물 중에 두릅은 어디에 좋다, 이런 거 나오잖아. 두릅이 가장 효과가 뛰어난 건 당뇨병이야. 왜 봄철에 두릅 순이 올라오고 뚝뚝 따가지고 시중에 많이 마트에 가서 팔잖아.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쭉 밑에 쭉 봐요. 다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겨 8쪽을 봐요. 중요한 것만 내가 짚어줄 테니까 약용식물의 항산화, 항암성이라는 것은 항산화라는 게 항상 노화를 예방하고 지연시키는 거야. 그게 뭐냐면은 우리 몸 안에 산소라는 게 많으면은 큰 문제가 있어. 적당히 산소가 존재해야 되는데 산소가 많으면은 그게 세포를 공격을 해. 내 몸을 죽인다니까. 산소가 내 안에서 그 많은 넘쳐나는 산소 또는 불완전한 산소가 또 있어요. 그런 것 등등을 제거하는 작용을 하는 것이 항산화라고 그래요. 이게 산소가 많으면 노화가 되는데 항산화를 한다는 것은 노화를 지연시킨다 이런 뜻이지. 항암작용한다는 것은 암을 막아준다는 뜻이고 항산화는 노화를 막아준다는 뜻이야. 이게 중요해요. 이런 거는. 이게 젊음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 항산화 시키면 돼요. 내 몸에 산소를 제거하면 된다는 소리야. 필요 없는 산소를. 그래서 또 쭉 읽어보셔요. 읽어보시고 10쪽 항암식물의 종류와 특성이 또 나와. 여기에 집신나물부터 율무 11쪽에 등대풀, 땅비사리 또 12쪽에 이게 주로 이게 쭉 나오는데 그 천남성은 아예 생각도 하지 마. 12쪽에 천남성이 또 나오네. 그걸 법제 처리에 사용해야 되는데 전문가 아니면 그건 못하는 거니까. 쭉 봐요. 읽어보시고 14 전부 참고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내용들이야. 그러다 보면은
17, 18, 19 전부 다 이게 항암 식물이야. 암을 갖다가 항암 즉 제거하거나 막아주는 거 식물들인데. 수수도 이렇게 다 예, 예, 예. 그런데 이게 우리가 흔히 먹는 뭐 식품도 있고 여기 소개하는 거 보면은 한약재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다 일일이 골라갖고 이걸 먹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만들어준 게 왑니다. 결론은 왑니다. 결론은. 그러니까 아까 보면은 위암에 좋은 거, 폐암에 좋은 거, 간암에 좋은 거, 피부암에 좋은 거, 뭐에 좋은 거 다 배웠지. 앞에 부분이 나오잖아. 그 뭉뚱그려서 모든 암에는 완미당이 하나로 끝난다. 근데 가장 좋은 건 그럼 뭐냐? 그것만 잘 알고 있어요. 상황버섯이. 항암 약재 중에 뛰어난 효과가 나오는 거, 그리고 현대의학적으로도 검증된 거, 이거는 상황버섯 하나밖에 없어. 98%가 죽어요. 98%. 암 제거하는데. 그러면 상황버섯을 계속 물만 우려서 계속 먹으면 먹으면 아주 좋지. 그것은 그러니까 암이 없어도 내 안에 몸에 암이 없다고 해도 먹어야 돼. 왜냐하면 면역력을 키워주거든. 그러니까 상황을 내가 거래하는 그 약업사에서 구해서 그거가 제일 싸. 다른 데는 비싸고 형편없고. 근데 야생 상황버섯 중에 지금 있는 거는 편상황만 있더라고. 뭔 말이냐면은 상황버섯이 이렇게 두껍거든. 네. 이렇게 오래된 것도 안 커. 이렇게 커. 야산에서. 그러거나 온실에서 키우기도 해. 근데 이 야생에서 비 맞고 서리 맞고 자란 상황버섯은 새카매. 위에는 새까맣고 밑에는 노란색인데 온실에서 키운 거는 노래. 신노란색이야. 온실에서 큰 거는. 근데 약성이 어느 것이 더 좋은가 이거는 내가 확실히 알지는 못하지만 아무래도 야생이 좋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게 구하기 어려워. 그리고 비싸요. 그런데 중국인가 어디에서 편상황버섯이 요새 많이 들어오더라고. 그건 싸. 이게 상황이 둥글럽적하게 이렇게 크게 자라거든. 그것이 아니라 이게 나무 기둥이 있을까? 이 줄기에 딱 붙어갖고 납작하게 퍼지는 상황이 있어. 편평하다 해서 편상황이라고. 근데 그건 싸요. 근데 효과는 똑같아. 효과는. 근데 중국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싸요. 편상황 버섯을 사다가 집에서 자르기도 좋아. 그건 얇으니까. 지금 내가 거래하는 그 약업사에서 구해다가 그 칼이나 가위로 자르세요. 잘게 잘라서 가루를 내면 더 좋지만 가루를 내지 못하면은 토막 내가지고 뜨거운 물 한 잔을 찻잔에다가 놓고 한 두세 조각을 집어넣어. 그래서 한 2, 3분 지나면 노랗게 돼. 그래서 몇 번, 한 3번, 4번 우려서 그렇게 먹어도 돼요. 그 방법이 하나 있고 차로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편상황을 대충 잘라서 끓여버려요. 집에서 10배, 물을 10배에서 15배. 그래서 반으로 줄어들 때까지 끓여서 덜어내. 이게 100g 집어넣어서 솥단지에. 그러면은 물은 1000ml, 1500ml 붓는 거지. 10배에서 15배니까. 그래가지고 졸여버려요. 그럼 물이 반절로 줄어들어. 그러면 그놈을 덜어내. 그 물만. 버섯을 그대로 놔두고. 그리고 물을 또 10배 내지 15배 또 부어. 또 부어서 재탕을 해. 그것도 반절로 줄어들 거 아니야? 그 재탕도 덜어내서 원탕과 재탕을 합쳐. 3번까지 해도 되고. 근데 보통 2번만 하세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식은 다음에 원탕, 재탕을 잘 섞어서 식은 다음에 이런 거 있잖아. 이게 뜨거운 거 들어가면은 비스페놀 나와. 완벽히 식어야 돼. 큰 거 있잖아. 2리터짜리. 거기다가 담아서 밖에다 놓으면 일주일 안 가서 곰팡이가 생겨요. 반드시 냉장고에 집어내야 돼. 우리가 여기서 건미당, 완미당 만드는 거는 밖에 내놔도 괜찮거든. 그것은 여기서
100도 이상 끓는 거를 그냥 집어넣어 버리기 때문에 2년간은 보존해도 돼. 그거는. 근데 집에서 할 때는 색이 들어가거든. 반드시 냉장고 넣어라. 그럼 유리병이 더 낫겠네. 유리병이 더 좋지. 유리병이다 해도 그 뜨거운 거 들어가도 돼. 네. 근데 식혀서 내야 되니까 냉장고에 들어갈 때에는 유리병이든 이거든 들어가야 돼. 냉장고에 들어가야 돼.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거 쭉 읽어보는데 전부가 다 약 항암 작용을 한다는 거. 근데 상황버섯이 가장 강력한 항암 작용을 한다는 거. 그것만 여러분 잘 알고 계시고 그것이 완미당이 38가지 약재가 들어가요. 이런 여러 배운 앞에 나온 것들 중에 38가지가 들어가는데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상황버섯이야. 완미당. 여기서 내가 만들 때 가장 많이 집어넣는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면은 모든 암에 다 작용을 한다. 이것을 잘 배우시고 쭉 보시면은 어디까지 보냐 34쪽부터 이거는 잘 봐요. 34쪽부터 이번에 정력에 좋은 거 환을 내가 1kg씩 그 사라 해갖고 산 사람들이 있어. 엄청 좋다고 하더라고. 그 10가지가 내가 그렇게 넣어서 환을 만들어서 1kg씩 사갔을 텐데 그 환도 그러니까 그 약업사에서 다 제조해서 보내라고 해가지고 근데 거기에 이 복분자가 들어간다고. 뭐 말인지 알아? 이렇게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먹어본 사람들이 한 일주일 지나니까 여자들도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일할 때 피곤이 없더라. 피곤이. 그래서 이게 복분자가 좋고 그 다음에 한 장 넘기면 삼지구엽초. 복분자는 일반인도 판매해도 되고 만들어서 먹어도 되고 판매해도 되는데 35쪽 보면은 삼지구엽초는 안 돼요. 이거는 일반인은 이거 삼지구엽초를 그 음양곽 그래요. 음양곽. 근데 이게 염소가 이게 가지가 3개고 이파리가 9개가 붙었다. 이 삼지구엽초라고 하는데 무지하게 좋아해요. 염소가. 근데 이 순염소가 이걸 먹고는 정력이 넘쳐가지고 그 암컷을 갖다가 여러 마리를 건드린다. 그래서 이상하다 해갖고 발견한 것이 이 삼지구엽초예요. 근데 이게 약성은 다 좋은데 일반인들은 못 쓰게 해놨더라고. 우리는 이거 넣지 않아도 효과는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한지 알던데. 36쪽에 토사자가 있어요. 토사자는 새삼이라고 하는데 야산에 나지막한 산 등성이 가서 보면은 이렇게 잡초가 우거진데 막 넝쿨이 막 달라붙어서 기생하고 자라는 게 있어. 막 귀찮을 정도로 퍼져. 그 잡초들이 잘 자라지 못해. 그것 때문에. 그걸 새삼, 토사자라고 그래. 그거 씨야, 씨. 씨인데 토사자가 열매가 씨인데 새카만데 이것도 정력이 좋고 그 다음에 황기도 정력이 좋아요. 황기 한 장 넘기면은 가시오갈피라고 나오지. 가시오가피라고 가라고 해도 돼요. 가시오가피 오갈피라고 해도 되고 근데 이게 두 가지가 있어. 오가피가 있고 가시오가피가 있어. 근데 가시오가피를 저쪽 경상도 쪽에서는 재배를 많이 하더라고. 그런데 이게 시중에는 안 나와요. 또 서울에 있는 약업사에 구하기 어려워. 그래서 오가피를 내가 이번에는 썼는데 가시오가피를 써야 좋아요. 오가피보다는. 그래서 이 목질이 있어. 가시가 껍질이야. 껍질에 이렇게 붙어있고 껍질을 까면은 목심이 있을 거 아니야. 하얗게. 그거 버리고 껍질만 벗겨내야 돼. 근데 가시가 있으니까 그게 힘들어가지고 안 하려고 하더라고.
근데 이게 여기 나오는 식품 중에서 약재 중에서 가장 강해요. 이거하고 하나 더 배울 거 동충하초야. 이번에 그 정력판을 내가 만들 때 가장 많이 씹었는데 가시오가피하고 가시오가피가 없길래 오가피를 넣었는데 오가피하고 동충하초가 가장 많이 들어갔어. 동충하초. 그 두 가지는 정력제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여러분이 알려주는 거야. 근데 국내 한의학에서는 이걸 안 가르쳐. 모르니까 못 배우는 거예요. 근데 중국에서는 그 두 가지만 합쳐갖고 캡슐로에다 가루를 넣어서 가루로 만들어서 캡슐로 해가지고 중국 정부에서 약으로 허가받아가지고 천연 정력제로 약국에서 많이 팔리고 있어. 가시오가피 플러스 동충하초가. 근데 동충하초는 야생 거는 굉장히 비싸니까 쓸 수가 없고 번데기 동충하초가 좋아요. 내가 쓴 거는 번데기 재배하는 건데 농가에서 그렇게 알고. 그 다음에 두충도 정력제에 좋고, 그 다음에 오미자도 좋은데 오미자, 그 다음에 마 산약이라고 하지. 거기 39쪽 봐요. 39쪽에 마가 있어. 이게 마도 환을 만들 때나 끓일 때, 탕으로 끓일 때는 말린 마를 써야 돼. 젖어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약업사에서 말린 거 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산수유라는 거. 이게 가장 유명한 데가 전남 불의 산동마을이에요. 산 전체가 산수유. 동네 그 지리산 자락인데 전체가 산수유 나는. 이런 게 더 많아요. 많은 산수유? 산수유가 이게 말려놨다가 쓰는 거예요. 말려서. 근데 그 씨를 빼야 되는데 씨 빼는 게 힘들더라고. 빼야 돼. 씨 빼고 써야 되는데 그게 그 약업사의 거는 다 씨가 빠져. 그럼 이게 산수유 그러니까 이게 요실금에 좋다는 거네. 요실금에 좋은데 더 좋은 게 셀젤이야. 셀젤은 그 소변 나오는 애 제자들. 근데 거기 하면 샤 느낌이 제가 좋잖아. 교수님. 하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이게 저녁에 소변 나온 입구에다 듬뿍 바르고 자고 네. 아침에도 바르고 네. 씻고 바르는 거지. 15일 내지 한 달 하면은 아무리 심한 요실금도 다 없어져요. 그 요즘에 교수님 이거는 좀 별개인데 이 이석증 환자들이 너무 많은데요. 이명이야 이석이야. 그 이명이 이명은 힘들어. 이명은 힘들고 이석은 병원 가면 바로 꺼내. 근데 그게 가장 빠르고 이명은요. 이명은 소리가 들리는데. 이명은 어지럼을 너무 많이 동반을. 일단은 셀제를 넣어보라고 해요. 근데 그 이석 5대5야. 5대5고 이석증은 돌이거든. 안에서 네. 깃발 많이 있는 거. 네. 그 네. 빼내는 발이 거는 많은 게 아니라 이석 중에 돌이 있대요. 돌이 돌이 그 제자리에 좀 우리가 기가 빠지고 그러면 빠져갖고 네. 너무 어지럽다 하잖아요. 네. 거기 가서 그 이비인후과도 잘하는 데가 있더라고. 아. 거기가 좀 나이 먹으면 이석증 걸리는 사람 많더라고요. 그게 귀지라고 하지. 네. 오랫동안 방치하고 놔두면 돌처럼 딱딱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이석이. 왜냐면 두피 관리할 때 셀제를 풀어가지고 물을 이렇게 하니까 귀 안에 이명이 있는 사람은 물이 들어가니까 어지러움이 더 심하다고 얘기를 하셔서 그러니까 그거를 셀젤이 그거를 셀제를 이렇게 물 들어갔을 때는 닦아내는 수밖에 없고 네, 이렇게 면봉으로. 그리고 물 없는 상태에 셀제를 넣으라고 해요. 아침 저녁으로. 한 10일 해도 효과가 없으면 포기하는 거예요. 이명은. 근데 이석증 셀제 넣으면 바로 돼. 이석은요. 예. 그 다음 중이염은 가장 빨라. 중이염은 병원 속 힘들거든. 중이염은. 근데 셀제를 아침 저녁 일주일만 넣으면 10년 동안 고생했던 중이염도 딱 끝나고. 셀제. 스트레스 때문에 많이 예.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기면 나온다. 40쪽에 동충하초가 나오지. 동충하초 그 그림은 그게 야생 거야. 이게 중국 쪽이나 그 저쪽 티베트 쪽 야산에 네팔 쪽도 그러고 4,000m, 3,000m 이상 고지에서 이게 봄에 자라는 거 캐를 까는 사람들이 왜냐면 이거 캐가지고 그 국경 넘어서 중국 가고 팔거든. 엄청 또 떼돈 벌어.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 네팔이나 이런 데 사는 사람들, 학생들이 이게 동충하초 피는 그 봄철 그 기간 있을 거 아니야. 보름 한 달에 한 달. 학교 문 닫아버린다니까. 그래서 애들을 데리고 가, 부모가. 그걸 캐러 가는데 이게 잘 안 보여. 이게 올라올 때 캐거든. 뿌리까지 캐는데 남자나 여자나 어른들은 잘 안 보여. 근데 애들이 잘 찾아내. 애들이. 그러니까 애들을 데리고 와서 부려먹어. 근데 거기서 1년 걸 다 벌어버려. 그만큼 비싸게. 이게 금보다 더 비싼. 야생 거는 금보다. 그러니까 중국 상인들이 와서 대기하고 있어. 국경선에서. 그런데 우리 국내에서는 내가 이제 여기 이게 이제 동충하초인데 네. 번데기에서 일부러 네. 그 키우는 거 재배하는 이거 써도 돼? 내가 주로 쓴 것이 이걸 씁니까? 왜냐하면 비싼 걸 어떻게 씁니까? 한 근에 30만 원이 뭐냐? 요새 더 비쌀 거예요. 엄청 비싸요. 그보다도 더 싸네. 그 다음에 11번 우술초가 있지. 우술 뿌리. 바로 동충하초 밑에 11번 네. 우술은 소의 무릎처럼 생겼다 해서 우술인데 이게 관절염에도 좋아요. 관절염에. 근데 주로 정력제에도 좋다. 한 장을 또 넘겨봐요. 정력에 좋은 약초 12번 부추인데 이것은 한약재로 사용할 때는 쓰지 말아요. 이거 큰 효과를 못 봐요. 그냥 집에서 자주 음식으로 해서 먹는 게 좋고 단삼은 괜찮아요. 붉은색 삼이다 해서 단삼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것도 괜찮고 한 장을 넘겨요. 오가피가 나오지? 가시오가피가 더 좋다는 거 이야기했지? 그 다음 밑에 구기자도 좋아요. 구기자는 혈액순환을 시키기 때문에 한 장을 넘겨요. 육종용이라는 게 있어요. 그 그림에 나오는 건데 이것도 좋고 하수오. 하수오가 두 가지야. 백하수오가 있고 적하수오가 있어. 두 가지. 적하수오는 빨간 뿌리야. 이거 하수오가 뿌리가 빨간색이야. 이것은 하얀색이지. 백하수오. 요것이 정력이 좋아요. 한 장을 넘겨. 야간문. 이거 지천에 깔려 있어. 싼데 이것도 정력이 좋다. 야간문. 그 다음에 쇠향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산삼, 장례삼. 이게 여러분 이 장례삼이 뭐냐면은 요새 한참 산삼이랑 팔아먹는데 그 산삼이 아니야. 2,3C를 야산에다가 뿌려놓고 3년, 5년 후에 가서 캔다고. 그게 장례삼이야. 산삼이 아니라 7년짜리가 제일 좋아요. 장례삼. 근데 누가 7년까지 기다리냐. 3년도 안 돼서 캐가지고 요새 막 어디 라디오나 그렇지 않으면 TV에도 파는데 산삼하고 이번에 엄청 팔아먹었어. 산삼하고 산삼 찐액을 넣었다고. 산삼이 아니라 다 장례삼을 쓰고 있어. 산삼이 그렇게 많이 나올 수가 없는 거고 엄청 비싸거든. 왜냐하면 한 30년 되면 1억 이상 가거든. 한 장을 넘겨요. 그 다음에 산삼도 정력이 좋은데 이거 비싸서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완미당에 관한 가이드. 이거는 이런 거 전부 다 귀찮게 하기 전에 완미당은 정력에는 좋은 거 없어. 정력이 아니라 혈액이 탁한 거. 그 다음에 염증이 있는 거. 혈액 염증. 그 다음에 암에는 완미당처럼 좋은 게 없어요. 내가 이거 직접 한 30명 이상을 포기한 사람들 병원에서도 다 살려냈거든 내가. 그 대신 하루에 5-6번을 먹어야 돼. 처음에는 죽어가는 암 환자는 6-7번도 좋아요. 10전 19 가리지 않고 계속 하루에 그렇게 먹고 좋아지면 이제 3개, 4개, 2개 이렇게 줄여나가는 거예요. 근데 보통 암 환자는 6개월에서 1년 먹어야 돼. 이게 암에다가 사놓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서 믿음을 살아나는 거예요. 돼지게 말 안 들어. 왜 그러냐면은 병원에 못 먹게 하거든. 아무것도. 그래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쭉 보면 완미당 가이드가 나오지 무엇이 들어가는가 한번 봐봐. 별거 다 들어갔어요. 상황버섯이 가장 많이 들어갔다고 그랬지.
쭉 봐봐. 그 보면 여러 가지 이게 38가지 정도가 들어갔다. 완미당에 그렇게 해서 잘 보시고 참고를 하도록 여기까지 하고 벌써 밥때가 들어가네. 그러면 식사 15분밖에 안 되는데 쉬었다가 또 하기가 힘들어. 다시 오갈 거 이렇게 갔다 와서 1시간 더 하겠다.